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1학년 2학기에 있는 이론들은 대부분 공식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십각형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한 다각형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n각형이다라는 명칭을 쓸 거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n각. 사각형이면은 n이 4인 거고, 오각형이면은 n이 5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십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공식을 좀 외워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사각형과 오각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각형은 내각의 총합이 무조건 360도고, 오각형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540도.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몇이냐? 180도거든요. 각 n각형에서 숫자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180도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모른다면 노가다를 떼야 되겠지만 잘 식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180 곱하기 n-2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360 나오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3이니까 80 곱하기 3은 540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십각형은 n이 10이니까요. 결국은 공식에 대입하면 180 곱하기 8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은 단순히 삼각형이라는 도형에서 외곽을 보고 있습니다. 쌤이 항상 수업을 할 때 강조하고 매번 질문하는 거죠. 한 꼭지점에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얘는 80 더하기 30도.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인데 2개 이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20각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n은 20이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와 모든 대각선의 개수를 각각 갖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사각형을 그리고 오각형,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사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은 하나, 둘, 세 개가 두 개. 두 개가 생겼죠? 육각형일 땐 세 개일 거 아니에요. 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n-3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 다음에 도형에서 그을 수 있는 모든 대각선의 개수는 조금 복잡한데 2분의 n-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20이다라고 했으니까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20 빼기 3을 해야 될 거고요. 17개. 그 다음에 여기도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0 곱하기 17 이렇게 바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70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187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조금 공식인데 얘는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되죠. 사각형에서 내각의 총합은 n각형에 따라 다 다르게 부여가 되지만 외각의 총합은 무조건 360도입니다. 다시 n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항상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팔각형의 외곽의 총합도 결국은 360도인데 특징은 정팔각형이다라고 했으니 모든 내각이 동일하죠. 그렇다라는 말은 모든 외곽도 똑같다가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려면 8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5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단순히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를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코의 길이 또는 부채꼴의 넓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코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원오의 각 AOB, AOB가 150도고요. 그 다음에 각 COD, COD가 30도, 5배가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랬을 때 부채꼴 COD, 부채꼴 COD가 부채꼴 COD는 요겠죠. 얘들의 넓이가 12 파이 센티미터 제곱이고 호의 길이는 2파이다라고 했죠. 8cm. 그랬을 때 부채꼴, 조금 더 큰 부채꼴 A오 B의 넓이의 호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30도가 150도가 되기 위해서는 5를 곱하면 되죠. 즉 5배의 비율이다라는 거니까 각각 5를 곱하면 됩니다. 왜? 정비를 한다 그랬으니까. 각이 2배가 커지면 2배가 길어지거나 넓이가 2배가 넓어질 거고 지금처럼 5배가 늘어난다면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전부 다 5배가 되는 거죠. 호의 길이는 10파이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넓이는 12파이 곱하기 5니까 60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상하게 나올 때는 정보를 굉장히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지름 10cm인 어떤 반원 반지름은 12 어떤 부분에서 1부인 부채꼴 A고 B의 넓이가 같대요. 다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반원과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고요. 그랬을 때 조금 뜬금없지만 각 A, O, B 얘네들과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데다가 자, 일단은 우리가 반원은 확실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그 넓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반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요? 파이R 제곱이죠. 근데 반원이니까 여기서 바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R은 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5파이를 2로 나누면 이 반원의 넓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노란색 반원이 2분의 25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얘네들이 뭐랑 같다고요? 부채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부채꼴 A, O, B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그냥 여기서는 라지아이라고 할게요. 좀 더 큰 원이니까요. 얘네들은 라지가 10이죠. 그랬을 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도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걸 x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은 100파이 곱하기 360분의 x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얼마로 25파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x는 45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얘를 구하거나 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치?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 중심각이 한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45인 어떤 부채꼴의 일부분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라면 부채꼴 A, O, B에서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2를 하면 이 넓이가 나오겠죠. 얘는 S라고 할게요. S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1부분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1번은 굉장히 쉽죠. 다시 얘네들을 적어놓으면 2분의 25파이, 2분의 15파이에서 1번은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풀지 마세요. 5 마이너스 2분의 15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지름이 5인의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2번은 원 전체 넓이는 25πs고 여기다가 4배 나오면 된다. 4분의 10. 요것만 계산하면 S가 나옵니다. 그래서 괜찮나요? 근데 최종 정답은 2 곱하기 S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요거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고 얘랑 넓이는 똑같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데 여기 어정쩡한 흰색 부분을 빼면은 요 부분, 부채꼴에서 요 부분을 빼면은 요 똑같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없는 값은 빼거나 더할 수 없어요. 그냥 이대로 표현하면 되고요. 얘네들끼리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4분의 10 파이 위치 좀 바꾸겠습니다. 4분의 15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검정색은 아직 S예요. S는 4분의 15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는데 우리는 S가 아니라 ES를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4분의 15 파이 빼기 25를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5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15도 였고요. 네, 5번 되겠죠. 문제는 어렵지만 이거를 극복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풀이 방법 다시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다음 중 지름의 길이가 4cm면 부호와 넓이 S를 다르게 구한 것은 저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오늘 해야 된다. 반지름이 4cm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분의 L은 파이 R이고 PS는 파이R 제곱입니다. 여기서 R이 뭐고 거죠. 그래서 이거는 4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파이죠.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단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길이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따위로 나오고 넓이는 어떤 단위의 제곱이죠. 센티미터 제곱, 미터의 제곱 되겠죠. 근데 이 2cm이기 때문에 우리는 4파이 센티미터가 4파이 센티미터 제곱 제곱 센티미터가 정답. 그 1이 되겠습니다. 8번도 동일한 문제네요. 가장 길이는 6이고 넓이가 12파이 센티미터 제곱인 부채꼴 후의 길이.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부채꼴 후의 길이를 S라고 하고요. 부채꼴의 길이를 L이다라고 한다면 손자의 대문자를 좀 잡을게요. 이런 일이 있어요. 부채꼴 넓이는 기계처럼 파이의 제곱 360분의 중심과 x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로 한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에 따라서 볼수 있습니다. 이때 1 반지름이고 얘들은 호의 길이가 되겠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얘는 지금 이 방식으로 써야지 간단해집니다. 일단은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S가 12파이고요. 반지름 지금 L을 이렇게 보시겠죠. 이 식의 방법에서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하겠습니다. 이만큼 가면 의 길이는 얼마? 12파이라고. 그러면 3이죠. 3L이 12파이가 나오려면 L은 얼마가 되나요? 파이가 되어야 되겠죠. 1번이 그다음에 9번은 문제를 떠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요, 모양이 굉장히 좋기
풀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의 건널비와 구의 넓이, 이런 부피를 이야기해볼까요? 찌르니, 아구, 구의 건널비, 부피를 이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주세요. 건널비는 4πr 제곱입니다. 3분의 4πr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건널비는 총 3번에 걸쳐서 구해야 되는데 1번, 9라고 한수의 건널비를 구하고요. 이 기둥의 테두리를 구하고 얘들 직사각형이죠.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겉 넓이 그리고 원기둥의 둘레 그리고 평면 이렇게 나오죠. 자, 쉬운 것부터 한번 구해보죠. 방금까지 계속 구했던 원의 밑에 그냥 한지름이 있죠. 그럼 넓이는 얼마죠? 바로 나오죠. 이제 4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둘레를 구할 건데 테두리의 면적으로 구할 건데 얘네들은 높이는 4인데 가로가 원의 둘레입니다. 이해했나요 방금? 원의 그만큼이 요 길이인 거죠. 사각형을 이렇게 싸면 모양이 되는 커플도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라색의 길이는 한지름이 원의 둘레와 같죠. 4파이 곱하기 4니까 16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9의 건널비를 일단 반지를 몇이죠? 2입니다. 그러면 전체 건널비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즉 4일 겁니다. 16파이가 나올 건데 이거는 전체 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로 나누면 되죠. 8이라는 수치가 쟤네들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8cm 집니다. 그리고 인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가꿀 때 테두리와 면의 개수가 11인데 이 가꿀 때 표시점의 개수를 A, 이 가꿀 때 밑면을 N과 해주면 이 N을 A랑 더해서 표시하라고 했죠. 자, 이거는 차례 공식이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자, 가꿀 때라는 거는 어떤 뿔을 밀면과 평행되게 잘랐을 때 원래 도형과 닮음이 아닌 도형을 말하죠. 이렇게 피라미드의 대가리만 자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가꿀 때의 모서리는 면의 개수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n 가꿀 때 나타나는 게 좋겠죠. 모서리는 n개, 뼈대 n개, 밑면에 각각 n개가 때문에 3n과 같습니다. 면의 개수는 n개 플러스 위아래 뚜껑이 들어가야 되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3n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차를 구하면 20이 나라는 거죠. 여기가 존재가 있는 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10이고요. n은 얼마죠? n은 11이죠. n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들의 꼭지점의 개수는 꼭지점 위아래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즉 a가 2n 12가 되겠죠. 그러면 33이라는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는 이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풀어보는 거고 14번은 한번 할게요. 입체 도형 중에 하나인 회전체는 반드시 170평면 즉 축을 가지고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영역이다. 됩니다. 다음 주거는 평면 도형 직선의 대칭축으로 회전했을 때 운굴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원기둥이 되죠. 그럼 얘는 무엇을 잘 그려야 돼요? 얘는 도넛이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원뿔이 되고 얘는 구가 되겠죠. 정답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10번 다음 뿔의 부피를 구하면 그것도 공식이 필요합니다.
뿔의 부피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둥의 부피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원뿔이라면 원기둥의 3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지금처럼 사각기둥이 있겠죠.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네들을 이렇게 옴점하게 직면면색을 따라고 치면 밑면 곱하기 높이 하지 말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6도 전체 높이가 될 것이다. 그럼 얘들은 360이 되겠죠. 3분의 1을 곱해야 문제에서 말하는 사각뿔이 되니까 얘들은 120cm 세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 무술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라. 이런 거 설명이 안 됩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 6면 6개를 이루어진 체입니다. 이 체도 유명한 거니까 한 넓이를 제대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14 단위는 때에 맞춰서 풀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통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통계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이나 보수 분포학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얘가 어떤 그래프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떤 그래프다라는 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도수는 인원 또는 개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다음 미술관 학생 36명이 지원 중학교 웹툰 공식을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 나왔네요. 그리고 50분 학생이 속한 계급의 도수. 계급은 크기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키가 될 수도 있고 줄넘기 횟수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50분 학생은 요 키에 있죠. 얘네들이 계급이 크기 50분이라는 계급 크기, 그 다음 도수는 인원이라고 그랬죠. 7명이 되겠네요. A는 7이고요. 그 다음에 80분을 봤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17명이에요. 치면은 14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도 이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닌 것만 빠르게 한번 보고 갈게요. 답은 4번인데요. 중복된 자료도 나타내야 됩니다. 줄기와 잎은 반복되는 10의 자리 또는 100의 자리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된 거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삭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줄기와 잎 그래프 나왔죠. 자, 한번 보게 되면은 배구동아리 블라블라블라 줄넘기 나왔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요거 나타내기 전에 얘들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손이 많이 가니까 일단 70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77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80대는 얘 두 개 있네. 82, 85니까 2랑 5를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90대는 하나, 둘, 셋, 넷, 4개나 있네요. 그러면은 90, 92, 96, 96이니까 아까 중복되는 거 그대로 기입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90, 92, 96, 96, 점점점 되겠죠. 저기서 학생을 좀 4번째로 줄넘기를 적게 한 친구 앞에부터 세알리면 되겠죠. 77, 82, 85, 90, 90이 4번째죠. 1번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줄넘기가 90회 이상, 90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100 미만이 지금 100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답은 4명이겠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단어는 전부를 깎이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21번 답은 4번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라 그랬죠. 얘는 의사가 그래프 히스토그램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다각형이죠. 부분이 막 자, 불러요. 그랬을 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뭘 70점 이상, 뭘 75점 거예요? 미만이다. 자, 80kg. 여기죠. 근데 의사가 왜 그러면 아파시기 70과 위해서 75에 있으니까 이 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계급의 크기는 10점이다. 계급의 크기는 10점이다. 아니죠. 5단위로 넘어가겠죠. 계급은 5로 되고 개수는 8 아니죠. 그다음에 과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체육수행평가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은 이분 만약에 기회가 있는 이 부분이 7명이네요. 그죠? 모았다면 자, 너 요수가 아니라 7명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라고 했으니까 퍼센트는 5분 밸류 하면 밸류 전체 그러면 이 제가 홈페이지랑 그러면 어떤 수치는 틀린 거를 우리가 이미 캐치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를 구해야 되고 처음에 이걸 전체를 5분 돌려줄까요? 5분 더해야 되니까 지금 3이고 F 마지막은 그 인사가 10이고요. 한자의 아픈 부분 6이고 그다음에 4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10, 10, 15, 35네요. 그러면은 전체는 35였다. 그러면 35분의 7에서 퍼센트는 여기에 를 곱하고 퍼센트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100을 곱하면 이렇게 하면 5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20 퍼센트 표시를 해주면 번이죠.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체육수행 평가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은 2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평각이라든지 삼각형 기준에서 외곽의 성질 등을 굉장히 잘 운용을 하면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에서 x, a, b의 각의 합을 묻고 있죠. 자, 보면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다. 그죠? 일단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은 원치 않겠지만 모르는 각의 표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치들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기억각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니은각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주황색 삼각형에 근거해서 a 플러스 b가 바로 85다라는 것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평각과 요 평각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50 더하기 a 더하기 기역각은 얼마? 80도. 그리고 95 더하기 b 더하기 니은각은 80도. 평각이니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기역은 다시 a 플러스 기역이라는 각은 30도와 똑같을 거고 뭔지 모르지만 서로 플러스 니은은 넘기면은 85도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팁이 좀 나왔네요. A, B를 더했을 때 85라면 얘네들은 얘가 A의 F가 똑같겠죠? 자, 네, 좀 더 심플하게 풀어 알려줄게요. 우리는 지금 사각형의 네각의 조합도 알고 있죠. 360도 초록색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기역각 더하기 B 플러스 기역각 플러스 X 플러스 얘네들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95도가 360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은 좀 길지만 얘네들의 결국은 85도 숫자를 먼저 적을게요. 10, x 360도가 나오면 얘네들은 얼마죠? 180이고 30 플러스 60이죠. 얘들은 310도니까요.
풀면 돼. 이해하면 되겠죠. x는 60도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x를 해야 되니까 이게 60보다는 30도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들이 얼마나 서술되어 있는지 중요하고요. 거기에 오류가 없고 최종 정답이 맞아야 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원뿔이 하나가 있고요. 각각의 요소들을 구해야 되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요. 선의 길이가 13cm고요. 네, 높이가 12cm인 원뿔이 있다. 각각을 구하여라. 그렇죠. 저는 모선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건널비를 구하거나 또는 부채꼴의 중심각, 옆면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지름 길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얘들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봐야 돼요. 좀 줄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쟤네들의 전개도인데 수치를 각각 적어보면요. 12는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부피 구하는 게 아니면 여기가 13이 되는 거예요. 2cm가 되겠죠. 자, 그럼 중심각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은 여기를 구해야 돼요. 즉, 이 길이. 자, 얘네들은 뭐랑 똑같을까요? 작은 원의 둘레랑 똑같겠죠. 이해했나요? 얘네들을 오므리면 여기에 딱 들여서 입체감을 부여할 거 아니에요. 즉,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바로 나오죠. 10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10파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아까 쌤이 지웠던 이 원의 전체 둘레에서 x도만큼의 비율이 10파이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26파이 전체 둘레 곱하기 360분의 x가 10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편하게 하려면 0분의 360을 곱하면 되겠네요. x 36 26 파이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얘는 2로 한번 나누면 끝이 13분의 1800 파이 아니요 5라고 수 있습니다. 자, 13분의 1, 8, 5이 중심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얘네들 색칠하는 수치를 각각 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되겠죠. 네? 얘네들은 25파이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13제곱 파이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죠? 360분의 x인데 얘네들이 요각이잖아요. 이렇게 표면은 좀 힘들고 아까 부직구를 넓혀서 하는 거 어떻게 하죠? 1분의 1 L을 쓰면 되겠죠. R은 13이고 L은 10파이죠.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0파이는 몇 되니까 5로 곱해야 되겠죠. 15파이가 되겠죠.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잖아요. 그죠? 10파이 15파이 있을 거고 오플이 붙인 아까 이야기했죠. 원 기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다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아, 이거 제 성분을 드려야 네.
원기둥 건 밑면의 넓이가 15파이면 H 12인 상태죠. 25파이 12가 전체 부피인데 이 속에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최종 부피가 지금 완전 4 이렇게 표기하면 미안해요. 요거 건널비를 구하는 거라 가지고 지금 부채꼴의 넓이는 65회로 했는데 이 뚜껑을 안 더했죠. 미안해요. 요게 15파이고요. 다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90파이가 최종 정답이죠. 건널비는